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주식입니다. 테슬라는 내일 있을 출고량 발표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NS를 통해서 싸움을 하면서 어제 주가가 약 2% 정도 하락했고 지금 현재 장외에서 추가로 약 5% 하락하면서 어느새 300까지 내려와 버린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출고량의 결과에 따라서 300달러를 찍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봤는데, 세력들의 포지션대로 어제 장까지는 풀옵션에 의한 지지선인 여기 310달러 근처에서 마감을 하였고요. 여기서 추가로 오전을 시작으로 다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빅 뷰티풀 빌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당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공격을 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지 부서로 하여금 일론 머스크가 받은 엄청난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등 맞대응을 하면서 주가는 우선 프리장에서 급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을 시작으로 테슬라 대상으로 고평가일 때 팔고 저평가일 때 매수하는 등 트레이딩을 했다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시작으로 꾸준히 바이앤홀딩을 해오고 있는데, 테슬라만큼은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매수하기에 적합한 때는 지금과 같이 높은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 적합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어할 때 이때 비로소 오히려 더 집중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지금이 저렴한지 판단해서 나의 그릇만큼 대응하는 것이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싸우는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6월 5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주가가 330을 시작해서 빅 뷰티풀 빌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었는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건드리면서 불만을 토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맞대응을 하면서 주가가 270까지 떨어졌는데, 둘이 극적인 화해를 하면서 다시 테슬라는 여기 350달러 이상까지 반등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계속 빅 뷰티풀 빌에 있어서 전기차가 빠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첫 싸움 때 충분히 전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자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사이가 언제 개선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지 않기를 원하는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미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은 만큼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즉 이들의 관계가 언제 개선될지 혹은 얼마나 악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가격대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매력적인 가격대인지는 알 수 있으며, 이렇게 말다툼이라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어차피 특정 이벤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가 없으며 오로지 두 사람의 몫이라면은 결국 남은 것은 지금 주가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것인데요. 이미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분석드렸던 것처럼 일단 300달러의 풀옵션 게임마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300달러가 지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장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300달러의 풀옵션이 줄어들고 더 아래쪽의 세력들이 풋옵션을 옮겨가느냐 마냐의 여부입니다. 만약 풀옵션 겜마의 양이 더 많아진다면 300달러는 사수가 될 것이지만, 반대로 300달러 겜마의 양이 크게 줄어들고 더 아래쪽에 쌓인다면 주가는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그것에 대한 여부는 제가 오늘 밤 멤버십분들 상으로 분석드리는 글에서 추가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혹시라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분석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프리장에서 300달러를 갱신하고 있고, 300달러가 뚫릴지 말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 또 다른 변수는 바로 25년 2분기의 출고량입니다. 25년 2분기 출고량은 바로 내일인 7월 2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선 지금 컨센은 39만 대 정도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베팅 업체인 여기 칼시 측에서는 35만 6천 대라는 매우 저조한 결과치를 대다수가 예측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는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기에 단기적인 테슬라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 측면에서 과연 35만 6천 대가 나올 확률이 높은지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칼시 측에서 대다수가 특정 수치를 예측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맞다라는 법은 또 없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테슬라 출고량과 테슬라 생산량의 격차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테슬라가 출고한 자동차의 숫자와 생산된 자동차의 숫자를 전부 다 데이터화 시켰는데요. 파란색은 생산량이고 빨간색은 출고량이며 초록색은 생산량에서 출고량을 뺀 격차로 여기 이러한 빨간색은 출고량이 생산량을 초과했을 때이고요. 다시 말해서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팔았을 때이고 반대로 여기 회색깔 수치는 생산량이 출고량을 초과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즉 생산된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게 팔렸을 때의 수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25년 2분기는 어떠한 수치가 예측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칼시 측에서는 생산량으로 40만 3천 대를 예측하고 있고요. 출고량으로는 35만 6천 대가 예측되고 있어서 그 격차는 보시다시피 4만 7천 대가 나옵니다. 칼시의 예측치가 아닌 월스트리트의 평균 컨센은 생산량에 있어서 40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칼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예측치와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35만 6천 대라는 이 출고량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4만 7천 대라는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것이며 이 격차는 5년간 최대 격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한쪽이 너무 과하게 예측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발자국 조금 더 나아가서 보고자 합니다. 25년 2분기 여기 수치는 칼시에서의 수치인데 생산량의 경우는 여기 칼시와 월가와의 컨센이 거의 부합하는 상태인 반면 월가의 컨센과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수치가 여기 출고량의 예상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높은 확률로 생산량은 아마 거의 40만 대가 나올 것인데 출고량에 있어서는 결과가 좀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4만 7천 대라는 격차는 역사적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말 테슬라가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높은 확률로 4만 7천 언더의 격차로 출고량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즉 생산량이 여기 40만 대라는 가정하에서 35만 6천 대 이상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생산량보다 출고량이 더 낮게 나온다면 결과물은 당연히 oversold가 아닌 여전히 남았다라는 의미의 surplus가 나올 것이고 역사적으로 surplus의 수치가 나왔을 때 평균 surplus는 이렇게 15,000대 정도였습니다. 즉 만약 테슬라가 40만 대를 생산했다면 확률적으로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는 결과치는 평균에 준해서 약 35만 6천 대라기보다는 그래도 38만 5천 대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3만 4천 대의 격차를 볼 수 있는데 3만 4천 대의 경우는 40만 대를 생산했을 때 36만 6천 대 정도이고 가장 적은 격차를 보여줬을 때가 바로 여기 4천 대 정도인데 40만 대라는 생산량 속에서 39만 6천 대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럼 컨센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평균에 준하는 격차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38만 5천 대 정도이기 때문에 컨센 미스이며 컨센 미스할 확률이 데이터 쪽으로 더 높긴 한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래도 39만 대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저 또한 바이앤홀드를 해온 주주로서 하루빨리 테슬라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테슬라의 주가를 계속 객관적으로 평가해 나가면서 저평가할 때 제 그릇만큼 사모아 갈 뿐입니다. 당연히 너무 많이 모았다라고 생각된다면은 더 이상 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디까지나 나의 그릇만큼 투자하는 것이 좋고 그릇만큼 투자했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오히려 나머지 부분은 저평가이면서도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조금 더 마음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